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평균 원자량은 좀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분자량, 원자량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화학식의 결정 C. 자, 여기서부터는 계산이에요. 요거 잠깐 해보죠. 자, 화학식을 결정하는 거. 자, 화학식을 결정하려면 화학식은 뭘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거기에 원소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원소를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 뭐도 표시해야 돼요? 개수도 표시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화학식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떠한 원소로 각각의 원소가 몇 개씩 원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첫 번째, 성분을 확인하는 방법. 16페이지에 보면 성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분하는 방법은 거기 나온 것처럼 불꽃 반응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불꽃 반응 이용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소 분석 방법 해가지고 화합을 이루는 원소의 구성 비율을 확인하는 실험.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원소 분석 방법이라고 해갖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실험 한번 볼게요. 실험에서 보면은요. 그거 말고 그 밑에 탐구자료창 그냥 한 번 해봅시다. 많이 봤던 거니까. 자, 거기 맨 밑에 탐구자료창 17페이지 탐구자료창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어떤 가열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대요. 포도당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대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은요. C와 H와 O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자, 얘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가열할 거예요. 즉,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소시킬 거예요. 그럼 포도당이 연소가 되면 C와 H와 O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포도당에다 O2라는 산소를 집어넣어서 가열하게 되면 뭐뭐 나오냐? 연소시키게 되면 C하고 O하고 완전 연소됐다고 치면 CO2, 이산화탄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H하고 O하고 완전 연소되면 H2O, 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치, 창이야? 자, 그 다음에 O하고 O는 역시 그냥 O2 하나 만들어지겠죠? 더하기 O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연소시키면은 여기다가 완전 연소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O2라는 걸 집어넣어 준 것 뿐이에요. 산소를 강제로 넣어 준 것 뿐이에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산소 갖고 얘네가 완전 연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산소를 밀어넣어 주고 연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요 탄소는 누구 거? 얘 거 개수만큼 나오겠죠? 요 수소는 누구 거? 얘 거 개수만큼 나오겠죠? 하지만 이 산소는 모르죠. 왜? 산소는 밖에서 들어온 걸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뭐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염화칼슘이라고 써있죠. 염화칼슘은요, 뭐를 흡수하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H2O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실험을 시키는 동안 얘가 완전히 연소돼서 여기를 지나가면 염화칼슘을 통과하면서 뭐가? 포도당 속에 들어있던 누구? H2O가 여기에 다 흡수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통과됩니다. 이번엔 누굴 통과하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수산화 나트륨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뭘 흡수하느냐? CO2를 흡수합니다. 그럼 여기서 CO2에서는 누구 거? 얘 거 흡수할 겁니다. 그치? 어가야? 자, 그러면 그리고 빠져나갈 겁니다. 공기가. 자, 요렇게 해볼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그러면 첫 번째, 자, 포도당은 다시 C와 H와 O로 되어 있다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고요. 여기다 산소를 강제로 넣어준 이유는 완전 연소시켜주기 위해서고요. 완전 연소돼서 나올 수 있는 건 CO2, H2O, O인데 여기서 O는 얘가 갖고 있던 O인지 밖에서 들어온 O인지는 구분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염화칼슘에서는 H2O를 흡수할 거니까는 H2O에서 있는 H는 얘 걸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산화 나트륨관에서는요 CO2를 흡수하니까 여기 있는 C는 얘 거 흡수했겠죠. 그래서 얘는 반응 전하고 반응 후의 질량 차이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럼 그 문제에서는 뭐라냐? 염화칼슘 얼마? 108mg이 증가했대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관에서는 264mg이 증가했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자, 첫 번째 얘부터 한번 보자. 108mg이 증가했어요. 자, 참고로 H2O는요.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의 총 분자량은 얼마냐면 1짜리가 몇 개? 2개에다 더하기. 산소가 질량수가 16이에요. 16짜리 하나니까 합이 18입니다. 그러면 얘는 총 질량수 18 중에
얼마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2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즉 18분의 2의 비율로 누구 거의 질량이 돼요? 수소의 질량이 돼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108mg 중에서 곱하기 18분의 2. 즉 얘는 총 질량이 18이라면 그 중에 2g은 누구 거다? 수소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은 18분의 2 계산하면은 요거 얼마 나오냐면은 12mg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 얘는요 CO2죠. CO2는요 계산해 볼게요. C 아까 얼마짜리였죠? 12짜리였습니다. 더하기 5짜리가 16짜리가 곱하기 2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12에다가 2는 2, 32에다가 12 더하면 44가 되네요. 얘는 44분의 얼마에 해당하는 만큼이 12에 해당하는 만큼이 누구 거예요? 탄소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그치? 괜찮아? 정신 차려. 여기서부터 삐뚤하면 얘네 계속 삐뚤한다. 참고로. 자, 다시. 자, H2O는요, 질량수가 총 질량수가 18입니다. 그 중에서 수소의 질량수가 2니까 그럼 18, 전체 18 중에 2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이 누구 거? 수소 거의 질량입니다. 여기서 H2O 흡수했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18분의 2, 즉 108mg 중에 18분의 2에 해당하는 만큼은 누구의 질량이다? 수소의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얘 44, 얘 총 질량수 44입니다. 즉 분자량이 44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얘는 그 중에서 탄소 12, 44분의 12에 되는 비율만큼이 누구 거다? 탄소의 질량이 되는데 얘 얼마 나왔다고요? 264mg 나왔고 이 중에서 44분의 12의 비율로 누구 거다? 탄소의 질량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거기 나와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얼마? 72mg이 돼요. 이건 누구? 탄소. 이건 누구? 수소예요. 요렇게.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끝이 아닙니다. 자 뭐냐?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쉬워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얘가 CH5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원래 180mg이 들어있다는 것도 내가 측정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탄소가 72mg, 수소가 12mg이면 이거 두 개 빼면 여기서 빼면 나머지가 누구 거? 산소의 질량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탄소가 아까 얼마? 72에다가 수소가 얼마? 12mg에다가 산소 빼면은 얼마 나오죠? 산소 빼면 96mg 나오죠. 요렇게.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구하면 뭘 구하신 거냐? 각각의 그냥 질량을 구한 거예요. 자, 이 친구하고 저하고요. 한 명 있다면 질량이 같을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얘가 무지 가벼워. 그래서 나의 몸무게 딱 반이야. 그럼 몸무게가 둘이 같다면 어제 측정했을 때 같게 나온다면 나 한 명 있을 때 얘는 몇 명 있다는 소리야? 2명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즉 얘네들은 탄소랑 수소랑 산소랑 다 질량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뭘로 나눠버리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 몸무게가 60kg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몸무게가 30kg예요. 그런데 총 몸무게가 그러니까 재봤더니 120kg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몇 명 있는 거죠? 120kg을 나누기 60kg 나눠버리면 되죠. 총 질량을 자신의 어떤 숫자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면 개수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질량은 아니지만 얘하고 질량비가 12대 1대 16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거는 진짜 잰 질량이고 지금. 그러면 얘를 12mg을 자신의 질량으로 나눠버려요. 이렇게 12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질량을 자신의 원자량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뭐가 나와요?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즉 몇 개가 나오니까 개수비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12mg짜리를 1로 나눠버려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 96짜리를 얼마? 16으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무슨 비? 개수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즉 질량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개수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눠볼 때 개수비가 얼마가 나와요? 최소비가 1대 2대 1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때가 또 문제가 돼요. 자 다시 1대 2대 1의 비율을 찾았어요. 그럼 얘 하나당 얘 두 개, 얘 하나. 즉 얘 하나당 얘 두 개,
얘 하나라는 소리인데 1대 2대 1의 비율의 개수비를 갖는다는 소리인데 최소비를 구한 거니까. 근데 이게 분자냐? 이 분자가 진짜 하나, 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진짜 분자냐? 그건 내가 모르지. 이것만 가지고 이 정보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럼 실제 분자량이 얼마인지를 나한테 준다면 이거 분자량 이거 지금 실험식량 계산하면 얼마죠? 12에다가 1에다가 16 더하면은 13에다가 16 더하니까는 9에다가 29죠. 이렇게 되면은. 그쵸? 얘 지금 실험식은 29예요. 근데 얘가 분자량이 29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저 실험식이 곧 분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30이냐? 3, 12. 아, 두 개구나. 미안. 30이네. 쏘리. 자, 30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포도당의 분자량은 얼마냐? 180이에요. 그럼 180이라는 소리는 곱하기 몇을 해야 180이 되는 거죠? 6이죠. 그러니까 6배씩 해줘서 이렇게가 분자식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자식인지 실험식이 저기 나온 실험식이 곧 분자식인지 알려면 분자량을 알고 실험식량하고 분자식량이 같으면 실험식이 곧 분자식이 되는 거고 다르면 분자식이 더 크겠죠. 분자식량이 더 크겠죠. 실험식량이 더 큰 적은 없어요. 분자식량이 더 크겠지. 곱하기 정수배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개수를 구하면은 끝나요. 이렇게 되면은.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될 파트예요. 여기 꼭 문제가 나올 거고 계산하라고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거기 탐구자료창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다시 손으로 직접 풀어보세요. 눈대중으로 풀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직접. 이거 꼭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게 돼야지 뭘 딴 거 하든 말든 하지. 다시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보세요. 되시는 분들은 직접 해보시고 다시 순서는 이래요. 처음에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나는 포도당이 180mg 여기 들어있다는 건 측정하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정보에 의하면 포도당이 C와 H와 O라는 원소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얘네가 각각 몇 개 비율로 들어있는지 나는 몰라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일단 연소시킵니다. 산소를 집어넣어서. 불 때요. 그런데 완전 연소시키려다 보니까 강제로 산소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탄소는 산소랑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고 수소는 산소랑 만나면 H2O 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뭐 연소에 쓰일 수도 있지만 남는 산소 빠져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흡수된 염화칼슘에서 흡수된 H2O에서 H는 얘한테서 온 거고요. 여기서 흡수된 C는 역시 얘한테서 온 거예요. 나머지 산소는 얼마 있었는지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일단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180mg에서 H와 C의 개수 양을 빼줘서 산소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산소다. 그래서 물이 H2O를 흡수했더니 염화칼슘이 전후 비교를 해보니 108mg이 증가했더라. 그럼 108mg은 H2O의 질량이죠. 이 H2O라는 애 중에서 비율로 따져보니 얘는 2라는 질량수를 갖고 얘는 16이라는 질량수를 가지니 전체 18 중에 2가 누구 거다? 수소의 질량일 것이다. 이 중에서. 그래서 18분의 2를 해줬더니 얼마? 12mg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12짜리에다가 16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44가 되죠. 그래서 44분의 그 중에서 몇 개? 12가 누구 거다? 탄소 거다. 그래서 44분의 12의 비율로 탄소의 질량일 거다. 얼마 중에서 증가된 264mg 중에서.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얼마가 나오고 72mg이 나오고 그러면 수소가 이만큼 나오고 탄소가 이만큼 나왔으니 그럼 180에서 저 두 개를 빼줘서 나머지 얼마? 96mg이 누구 거다? 산소의 질량일 것이다. 그래서 72, 12, 96mg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는 개수의 비율이 아니라 질량이죠. 그럼 물질이 다 질량이 같다면 질량비가 꼭 개수의 비일 텐데 누구는 더 무거운 애가 있고 누구는 더 가벼운 애가 있으니 자신의 질량수로 질량을 나눠버리면 그때 무슨 비율이 나온다? 개수의 비율이 나올 거다. 그래서 72는 질량수가 12니까 12로 12mg은 질량수가 1이니까 1로 그 다음에 96짜리는 질량수가 16이니까 16으로 각각 나눴더니 이거 비율이니까 어차피 최소 비율이 나와야 되겠죠? 최소 정수비를 구했더니 1대 2대 1이 나오더라. 그럼 탄소 하나당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게 진짜 분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게 실험에서 나온 어떤 최소 비율인지를 내가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요거 계산해봤더니 요 양이 얼마 나오냐? 30 나오더라. 그럼 이걸 실험식 양이라고 해본다 그러면 만약에 얘 분자식 양이 30이라면 곧 얘가 분자식이지만 분자식 양을 확인해보면 얘는 분자식 양이 나중에 문헌을 찾아보면 180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30에서 몇 배? 6배 차이가 나니 개수에다 총 6배를 곱해주면 분자 비율이 나. 분자식의 온연한 분자식에 가지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나올 겁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 별거 아닌데 요거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나올 거야.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계산이 잘 돼야지 이게 잘 돼야 4단원도 계산이 잘 되는 거고 사실 물리, 화학의 전반적인 게 다 계산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되신 분들은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요 거기 문제 하나 나오는데 뭐 해볼까요? 거기 몇 개 없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5개밖에 안 되네요. 그거 지금 빨리 풀어볼까요? 그거 잠깐 풀어보고요. 일단 촬영은 일단 여기까지 해놨다가 그거 다 풀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